고대 로마의 심장부에서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대담한 사건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이 감히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건, 문명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300명의 여성이 단 하루 만에 납치되었습니다. 명확한 이유도 사전 경고도 없이 오직 공포와 어둠, 그리고 미스터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일 겁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전설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기원전 750년 로마의 가장 암울했던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로마는 테베레 강변에 있는 작고 약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강력한 대제국 로마가 아니었죠.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인 그저 원시적인 정착지에 불과했습니다. 도시의 설립자인 로물루스는 한 가지 문제로 절망했습니다. 로마에는 여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자가 없으면 도시는 성장할 수 없었고, 새로운 가정이 없으면 로마는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소멸할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웃 도시들, 특히 사비니족은 로마인들과의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을 경멸하고 두려워하며 야만인이고 천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로마인과 결혼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로물루스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사절을 보내고 제안을 하고 지도자들에게 간청했지만 모든 시도는 가혹하고 모욕적인 거절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어두운 부분이 나옵니다. 로물루스에게는 대담하고 사악하며 위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로마를 영원히 바꿀 생각이었죠. 그는 사비니족을 군신 마르스를 기념하는 성대한 축제에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짜인 함정이었어요. 로마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제를 개최할 것이고 무한한 음악과 음식, 오락을 약속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사비니족과 두 민족 간의 우정을 기리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거짓말을 믿었을까요? 로물루스가 너무나 영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벽한 시기를 택했습니다. 사비니족이 호기심과 신뢰를 느끼던 순간이었죠. 아마 그들은 로마인들이 변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축제 당일, 사비니 여성들이 로마로 왔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남편 등 온 가족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선물을 들고 배신을 예상치 못한 채 자신감 있게 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 모두가 음악과 춤, 축제에 몰두해 있을 때 로마 병사들은 성문을 닫고 길을 막고 사방에서 도시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로물루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끔찍한 공포를 예상하지는 마세요. 당신이 상상하듯이 피와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작전은 정확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젊고 강하고 건강한 여성들, 즉 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폭력 없이 그들을 납치했고 놀란 가족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봅시다. 당신은 이것이 악몽처럼 들린다는 것을 알겠지만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하죠. 당신은 이 여성들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영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로마 궁궐에 갇힌 300명의 사비니 여성들.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의 감시에 묶여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나약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강력한 사비니 가문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승마와 전투 훈련을 받았고 전사들과 지도자들의 후손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첫날 밤 로마 성벽 밖에는
재앙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비니 군대는 병력을 모으고 있었고 모든 사비니 남성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불과 칼로 로마에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에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고대 역사가들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이 여성들은 앉아서 울지도 않았고 공포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주 영리한 일을 했습니다. 사비니 여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는 것이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고 공포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랑이나 동의가 아닌 생존과 권력을 위한 전략이자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말이죠. 이것은 교묘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비니 여성이 로마인의 아내가 되는 순간 그녀는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로마인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지배 가문의 일부가 되어 자신과 가족을 복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되죠. 여성들은 영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한 명씩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사랑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며 복종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통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로마 남성들이 이 여성들과 진심으로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저 붙잡힌 몸이 아니라 영리하고 강하며 아름다운 강한 개성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학, 철학,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현명한 조언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비니 군대가 로마를 완전히 포위했고 수많은 병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되찾고 복수하기를 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시 전체를 불태울 작정이었죠. 하지만 로마 성벽 위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비니 여성들은 성벽 위로 나왔습니다. 품에는 어린아이들, 즉 새로 태어난 로마 아이들이 안겨 있었죠. 그들은 병사들 사이에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와 새로운 남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사비니 여성들은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자신들은 피 흘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삶을 선택했고 이제는 어머니이며 사비니족의 미래가 평화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아이들 사이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택했고 생존을 택했고 죽음과 전쟁 대신 삶을 택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로마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이 여성들의 지혜와 힘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사비니 여성 납치 사건 이후 벌어진 일은 진정한 지옥이었으니까요. 핑크빛 사랑 이야기나 행복한 결혼은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공포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첫날 밤, 여성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로마 궁궐의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은 성벽 밖에서 그들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과 분노에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역사가들이 수세기 동안 숨기려 했던 부분이죠. 로물루스가 여성들을 선택했을 때 그는 단지 아름다운 여성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하고 빠르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여성들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농부가 번식을 위해 가축을 고르듯 그들을 선택했던 겁니다. 로물루스의 병사들은 마치 시장에서 가축을 검사하듯 여성들을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의 힘, 나이, 건강을 검사했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이고 잔인하며 끔찍한 과정이었죠. 인간성을 박탈당하고
권리나 존엄성 없는 존재로 취급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로마인과 결혼했다고 말할 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대 로마에서 결혼은 두 동등한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 계약이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노예처럼 소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불복종하면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었고 팔아넘길 권리, 그리고 어떤 것도 강요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몸과 영혼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여성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 공포를, 그 외로움을 상상해 보세요. 낯선 남자가 있는 낯선 집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소유한 남자, 당신이 두려워하는 남자, 처벌받지 않고 당신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의 유명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역사를 다시 쓰는 부분이죠. 몇 달 후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자연스러운 발전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약점을 알아냈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 현명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했죠. 그들은 내부에서 로마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여성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육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지성, 개성, 그리고 힘 때문이었죠. 이 여성들은 승마, 전쟁, 전략에 대해 알고 있었고 현명한 군사적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고 권력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비니족이 전력을 다해 로마를 포위하고 아버지와 오빠들이 복수와 피를 원하며 왔을 때 여성들은 성벽 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기다리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세력으로, 여왕으로, 전략가로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동시에 끔찍하고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를 흘리지 마세요. 지금 그들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 그들은 사비니족이면서 동시에 로마인인 아이들입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할 말은 당신의 역사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그 여성들이 로마 성벽 위에 서서 사비니 아버지들에게 아이들을 들어 올렸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 그것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순간, 어떤 군대나 무기보다 강력한 순간이었죠. 사비니 아버지들은 멈췄습니다. 전사들은 멈췄고 병사들도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 여성들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딸들의 얼굴을 보았고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동시에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보았죠. 그들의 딸들이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여성이고 어머니이며 새로운 세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 어떤 식으로든 이 세계를 선택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기서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끔찍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목소리를 높여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대 사비니어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로마를 공격하면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인을 죽이면 제 아이의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음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평화를 택하시겠어요? 이것은 군대 전체를 무너뜨린 한 문장이었습니다. 칼이나 창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의 한 문장이었을 뿐이죠. 사비니 아버지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해의 고통, 딸의 운명이 더 이상 자신들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고통, 딸이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금지된 부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협상으로 거래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사비니 여성들의 진정한 역할이 드러납니다. 정치적 세력으로서, 협상가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역할 말이죠.
이 여성들은 평화 조약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인침합니다. 사비니족에게 로마에서 진정한 권력을 부여하고 로마 원로원 의석을 주고 도시의 미래를 형성하는 역할을 주는 조약이었죠. 이것은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제약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비니족의 정치적 권력 없이는 영원한 평화가 없을 것임을 이해했던 겁니다. 일종의 평등, 일종의 파트너십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로물루스는 이 조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비니족과 함께 해야만 로마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거래 없이는 로마는 영원히 포위된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제 당신에게 더 미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약은 로마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도시가 통치되는 방식, 여성이 일하는 방식, 권력과 정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죠.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공식적인 법적 목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목소리였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미래를 형성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왔던 사비니족은 정복자로 왔지만 파트너로, 주인으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 이 연합은 자비나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서, 권력 계산에서, 그리고 현실에 대한 어둡고 진실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조약 이후의 밤들 동안 로마 궁궐의 방들에서는 비밀 대화가 오갔습니다. 거리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했던 대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대화였죠. 로물루스는 자신의 지휘관들과 모여 어두운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 사빈이 여성들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포로가 아니라 매우 영리한 죄수들이라고요. 역사상 가장 영리한 무기, 즉 모성과 정치를 사용한 죄수들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불안한 부분이 나옵니다. 당신을 소름 돋게 할 부분이죠. 로물루스는 이 여성들이 진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정보와 출산을 통해 누가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며 배우는지에 대한 통제였죠. 모든 사비니 여성은 자신의 사비니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비니 할아버지에 대해 가르치고 그가 두 세계, 즉 아버지와 다른 부족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세계 모두를 존중하도록 가르쳤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사비니적인 측면이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서 더 강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절반은 사비니의 심장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비니족을 내부로부터 이해하는 세대였죠. 어머니가 사비니족의 세계관을 주는 세대였습니다. 이제 로물루스의 관점에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군사적으로 승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겁니다. 로물루스는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화가 승리가 아니라 느린 항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역사가들이 너무 금기시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는 로마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명령은 아주 명확했어요. 교육받고 강하며 영리한 사빈이 여성들을 피하라. 대신 로마 여성들과 결혼하여 순수한 로마인 아이들을 낳아라. 이것은 사비니족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사비니족의 가치에 덜 영향을 받는 세대를 만들려는 시도였으며 누가 태어나고 누구에게 태어나는지를 통제하여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비니 여성들은 그보다 더 영리했으니까요. 그들은 딸들에게 같은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내부에서 로마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여성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계획하고 함께 일하는 네트워크였죠. 이 네트워크는 로마 남성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안의 방에서, 밤의 속삭임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죠. 이제 당신을 정말 충격에 빠뜨릴 부분이 나옵니다. 납치 후 30년이 지나자 로마는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덜 폭력적이고 더 문명화되었으며 덜 잔인해졌죠. 역사가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발전의 결과로 돌리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비니 여성들은 내부에서 로마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야만적인 힘 대신 문명, 연민, 사유에 대한 훈련을 제공했던 겁니다. 한 여인이 남편에게 속삭였고 또 다른 여인은 아들에게, 세 번째 여인은 딸에게 무언가를 일렀습니다. 아주 천천히 로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만적인 부족의 정착지였던 로마는 문명화된 사회, 즉 법과 예술, 철학의 문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된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어느 날 밤 한방에서 한 번에 한 단어씩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아주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을 것입니다. 납치 사건이 있은 지 50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비니족 군대보다 로물루스를 더욱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었죠. 그의 맏아들, 순수한 로마의 카이사르가 될 것이라. 예상되었던 상속자의 어머니는 사비니 여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로물루스를 조용히 증오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요. 그녀는 남편이 도둑이자 살인자임을 알았지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계획하지도 그를 죽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 치명적인 일을 했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다른 남자로 키워낸 것이죠. 그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여성에 대한 존중과 폭력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 로물루스가 죽고 로마의 최고 통치자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에게 절대적인 권리를 주었던 이혼법을 폐지했고 아내를 때리거나 팔 수 있는 남편의 권한 또한 없앴습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한 한 남자와 아들에게 자비를 가르친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혁명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더 끔찍하고 놀랍습니다. 사비니 여인들은 다른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 상속권, 그리고 실질적인 경제적 권력을요. 점진적으로 아주 천천히 그들은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폭력적인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영향력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들을 지도자로 키워낸 여성들을 통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친 아내들을 통해, 자녀들을 가르친 어머니들을 통해 말이죠. 그리하여 로마는 야만적인 부족의 도시에서 문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철학을 가진 문명, 어떤 면에서는 여성을 존중하는 문명으로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무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은 아주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물루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고 사비니 여인들이 내부에서 로마를 장악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신들이 그를 데려갔다고 말하거나 그가 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진실은 그가 외부의 적에게가 아니라 사비니 여인들의 힘을 두려워했던 그의 측근들에게 살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변했고 미래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며 새로운 문명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이 수세기 동안 숨겨왔던 비밀, 공식 기록에서 지워지고 잊혀졌던 비밀이요. 진정한 로마는 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로마는 여성들에 의해 300명의 사비니 여인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강제로 납치되었지만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영리한 무기를 사용한 여성들. 그들은 자녀들의 마음과 남편들의 정신을 사용했고 폭력에 대한 방패로 사랑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책에서 아는 로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서양 문명을 탄생시킨 로마는 로물루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100만 번 말을 건냄으로써 세워졌고 어둠 속의 속삭임으로 사랑과 기만이 뒤섞여 저항할 수 없는 여성의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로마시, 경비병들은 잠들어 있지만 한 궁전, 한 방에서는 진정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물루스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는 사비니족에게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들 상속자가 사비니족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젊은 지도자들이 전쟁 대신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군대가 약하고 부드러워졌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깨닫는 그 순간 단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의 사비니족 어머니였죠. 그녀는 무기를 들고 오지도 병사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두려움 없이 방으로 들어와 로물루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나 자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폭력과 잔혹함 위에 도시를 세웠고 우리 여인들을 납치하고 우리의 순수함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로물루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문명 자체의 근원입니다. 로물루스는 반발하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정복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항복했습니다.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으로요. 내가 처음으로 아이를 당신의 품에 안겼을 때 저는 항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로마의 심장에 혁명을, 조용한 혁명을 심고 있었습니다. 로물루스는 그녀를 때리려 했지만 등 뒤에서 무언가 들려오는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많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고 자신의 부하들을, 자신의 지휘관들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이들이 한 여인의 뒤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사비니족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물루스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로물루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군대의 마음을 바꾸었고 한 여인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대신 자신의 편을 선택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역사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물루스는 평화롭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끔찍했고 그의 죽음은 교훈이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그를 땅에 내던졌고 수년 전 사빈이 여인들이 맞았던 방식과 똑같이 그를 구타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그를 때렸고 그 후 그의 시신을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비니족 어머니의 얼굴을요. 그녀는 웃지 않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기 때문에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기만의 무기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남자들을 살인자로 만들 정도로 강력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모르는 가장 큰 비밀이 있습니다. 로물루스가 죽었을 때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사비니족과 로마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복수도 내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지도력 아래 모였습니다. 뒤에서 여성들이 통제하는 지도력. 남자들은 자신들이 결정을 내린다고 믿었지만 여성들이 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로마가 세워졌습니다. 로물루스가 힘으로 세운 로마가 아니라
한 여인이 지혜로 세운 로마가요? 세계를 지배할 로마, 문명을 탄생시킬 로마, 수천 년 동안 남아있을 로마가요? 이 모든 것은 300명의 여성들이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항복하기를 거부하며 무너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일어섰고 전쟁에서 가장 약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사랑, 모성, 그리고 칼로는 끊을 수 없는 조용한 지혜를요. 로물루스가 죽고 단 일주일 만에 로마는 완전히 새로운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통치한다고 믿었고 명령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의회와 광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집 안에서는 그리고 밤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물루스를 죽인 사비니족 어머니의 이름은 아르실리아였습니다. 그녀는 평범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폭군을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권력이 여성의 손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녀는 매우 영리한 일을 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될 약한 남자를 선택했죠. 친절하고 마음씨 고운 남자, 권력보다 자신의 여인들을 더 사랑하는 남자, 영향을 미치기 쉬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신뢰하는 여인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진실을 알고 여성의 진정한 힘을 아는 사비니 여인들이었죠. 그리하여 그녀의 숨겨진 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약한 왕을 위한 법률들이 작성되었고 그 법률들은 아르실리아가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내리는 군사적 결정들도 있었는데 그 결정들은 아르실리아와 그녀의 친구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로 끔찍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실리아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전에 생각해 본 적 없는 아이디어였죠. 그녀는 로마 여성들에게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죠. 비밀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습니다. 모든 로마 가정에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의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로마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죠. 모든 집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문명에 대한 교훈, 법에 대한 교훈, 정의에 대한 교훈을요. 그리고 이 교훈은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밤 시간, 친밀한 순간 동안 아내는 남편에게 영리한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은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잔혹함에 의문을 품게 하며 정의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로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덜 잔혹해졌고 판사들은 더 정의로워졌으며 왕들은 덜 극단적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단지 꼭두각시였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줄을 영리한 여성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였죠. 그리고 여기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르실리아는 왕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혁명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교활한 것을 원했습니다. 즉, 여성들이 뒤에서 통치하고 남자들은 자신들이 통치한다고 믿으며 영원히 지속될 시스템을 원했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성공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성공했고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이 될 때까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아르실리아는 자신이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느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신뢰하는 여성들을 모았고 그들에게 비밀을, 완전한 비밀을, 모든 진실을, 그리고 모든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을 날이 올 것이지만 이 시스템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각자가 다음 세대를 가르칠 것이고 그들은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조용한 혁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여성들의 네트워크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 내내 지속되었고 제국 시대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항상 진실을 아는 한 여인이 있었고 뒤에서 통치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며
시를 조종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 역사는 그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남자들에 의해 쓰였고 남자들은 결코 그 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가 2000년 동안 숨겨왔던 것을요. 이 여성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치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혁명이었고 피 흘리지 않는 조용한 전쟁이었으며 남자들이 결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왕들과 황제들, 장군들에 대해 읽고 전쟁과 정복, 법률에 대해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읽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남자들이 한 여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책에 나오지 않고 조각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공식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의 영향력 아래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르실리아가 죽은 지 수십 년 후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여인, 그 비밀을 물려받은 여인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세랄리아였고 초기 황제 중 한 명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약해 보였지만 모든 여성들 중 가장 위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세랄리아는 아르실리아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조용한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태어날지를 통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세랄리아는 끔찍한 아이디어를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유전자를 통제하는 아이디어, 누가 왕이 될지를 선택하는 아이디어였죠. 그녀는 황제의 자녀를 임신한 여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주변의 모든 임신한 여인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건강과 힘을 주시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을 때 세랄리아는 어릴 때부터 그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훈련, 비밀 훈련, 현재의 황제는 알지 못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어린 소년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문명이 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여성은 약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며 정의가 정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황제가 되었을 때 세랄리아는 이미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 즉 황제의 아들은 그녀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녀가 원했던 대로 세랄리아가 원했던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는 다르게 발전했습니다. 로마는 덜 폭력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명이 되었습니다. 밋밋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역사관을 완전히 바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수백 번, 수백 명의 여성들, 수백 세대, 수백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여인이 적합한 남자를 선택했고 모든 여인이 적합한 아이를 낳았으며 모든 여인이 적합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로마는 발전했습니다. 여성을 납치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로마는 법을 존중하고 사상을 존중하며 어떤 면에서는 여성을 존중하는 문명이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위대한 로마 전쟁, 모든 위대한 로마 법률, 모든 중요한 로마 정복 뒤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의 귀에 속삭인 한 여인, 그에게 아이디어를 준 한 여인, 그가 그것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믿게 만든 한 여인이요. 이것이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사비니 여인들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였습니다. 침묵의 정복자들, 칼을 사용하지 않은 정복자들, 마음과 지혜를 사용한 정복자들, 그리고 침묵 속에 지혜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으로 세상을 장악한 정복자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제국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에 다다랐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지 시작일 뿐이죠. 진정한 질문은 사비니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닙니다. 진정한 질문은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영원한 도시의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붕괴했을 때 그 여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로마가 부패, 나약함, 그리고 침략자들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로마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건설한 여성들은
제국이 죽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이동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기에 로마는 현명하게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비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여성들 각자가 비밀을, 진실을, 계획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서 했던 일을 유럽에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지혜로, 같은 인내심으로 전략적인 결혼, 조용한 영향력, 자녀 교육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잘 들으세요.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위대한 왕 뒤에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잉글랜드 역사를 형성한 아키텐의 엘러노르, 스페인을 변화시킨 카스티아의 이사벨라, 러시아를 통치한 예카테리나 대제까지요. 그들 모두 사비니 여인들의 후손이었고 모두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모두 그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륙 전체에 걸쳐 퍼져나갔고 수천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계획이요. 이제 모든 것을 바꿀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들, 이 똑똑한 여성들의 네트워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숨취시다. 그들은 존재하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 모든 사회, 모든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죠. 비밀을 아는 여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여인 말이죠. 여러분은 모르고, 남자들은 모르고, 세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명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도시, 모든 강력한 제국, 모든 공정한 법 뒤에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까요. 한 여인, 진실을 아는 여인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르게 생각하게 할 만한 이야기죠. 만약 모든 전쟁, 모든 문명, 모든 인류의 발전이 단 한 여인의 계획 때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2000년 전 테베레 강변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도 실행되고 있는 계획 말입니다. 만약 희생자로 여겨졌던 사비니 여인들이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들이었다면요. 조용한 정복자들,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정복자들, 그들은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사랑, 지혜,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힘을 말이죠. 그날 로마 성벽에 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죠. 여성은 희생자가 아니며 여성은 약하지 않고 여성이야말로 문명 그 자체라는 메시지요. 자, 이제 역사를 바라볼 때, 전쟁과 왕들, 황제들을 바라볼 때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300명의 여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단 하루 만에 납치당한 300명의 여인들,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300명의 여인들, 조용히, 지혜롭게, 그리고 결코 꺾이지 않는 힘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성들의 피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비밀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씩 재편하는 힘이죠.